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 저 제10판 신민법 강의 2회독 1179페이지 로마자 4번의 변제의 목적물 하겠습니다. 사마에럴 TV 질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로마자 4번 변제의 목적물. 민법은 주는 것보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 즉 주는 채무의 경우에 변제하여야 할 물건과 관련하여 몇 개의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양가 1번의 특정물의 현상 인도.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그에 관하여는 앞에서 설명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이행기는 인도한 대로 새겨야 한다. 양가로 2번의 타인의 물건의 인도. 채무의 변제로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않으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즉 타인의 물건을 인도하는 것이 유효한 변제가 되지는 않으며 단지 그 반환 청구만 제한될 뿐이다. 그런데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은 채무자만이고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 같은 자까지 그러하는 것은 아니다. 타인의 물건의 인도가 예외적으로 유효한 변제로 되는 경우가 있다. 채무자가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 채권자가 변제로 받은 물건을 선의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때에 그렇다. 그러나 이건 역시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효과이다. 따라서 가령 채무자가 아닌 소유자는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 반환을 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방금 설명한 463조, 465조의 해석에 관해서 주의할 점이 있다. 첫째로 제463조의 특정물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때는 유효한 변제를 다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로 이들 규정에 있어서 채무자는 널리 변제자에 의해 새겨야 한다. 제3자가 타인의 물건을 인도한 경우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셋째로 채권자에게 선의 취득, 청구에 의한 소유권 취득, 취득 시효 등의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는 1180페이지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제465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양가로 3번의 양도 능력 없는 소유자의 물건 인도. 제한 능력자와 같이 양도할 능력이 없는 소유자가 채무의 변제로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변제가 취소된 때에도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않으며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변제로 받은 물건을 선의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때에는 변제는 유효하게 된다. (464조도) 특정물 채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제약능력자 측에서 변제만을 취소한 것이 아니고 채무를 발생하게 하는 법률행위 자체를 취소한 경우에는 채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 46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비채무자가 문제될 뿐이다. 로마자 5번 변제의 장소 보겠습니다. 양가 1번에 변제의 장소는 변제를 하여야 하는 장소이다. 채무는 변제의 장소에 의하여 지참채무, 추심채무, 송부채무로 나뉘어진다. 변제의 장소는 우선 당사자에게서 표시 또는 채무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진다. 그런데 이들 표준에 의하여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제4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제467조에 의하면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는 채권 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었던 장소에서 변제하여야 하며 특정물 채무 이외의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 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후자가 이른바 지참채무의 원칙이다. 채권자의 주소 이전, 채권의 양도 등으로 변제 장소가 변경되어 변제 비용이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한편 특정물 채무 이외의 채무일지라도 그것이 영업에 관한 것일 때에는 채권자의 현 영업소에서 변제하여야 한다. 양가 1번 변제의 제공은 변제의 장소에서 행하여져야 하며 다른 곳에서의 제공은 채무의 내용에 쫓는 것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그 경우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 로마자 6번의 변제의 시기. 양가 1번에 변제의 시기는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시기, 즉 이행기 또는 변제기를 가리킨다. 이행기는 당사자의 의사표시, 국부의 성질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표준에 의하여 이행기가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이다.
여기에 관하여 방가로 1번에 채권이 발생한과 동시에 이행기에 있다고 하는 견해와 방가로 2번에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에 이행기가 있게 된다는 견해 1181페이지인가 원칙적으로 이행의 청구가 있을 때에 이행기가 있게 되나 이행의 청구를 요하지 않는 채무는 채권의 발생과 동시에 이행기가 된다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이 설의 이유는 1설처럼 해석하면 이행지체에 관한 837조 2항의 규정이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든다. 사견으로 2설, 3설은 이행기와 이행지체 책임이 발생하는 시기를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행기는 이행하여야 할 시기여야 그 시기가 되면 채권자는 이행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에 비하여 지체책임 발생 시기는 이행기 이후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지체책임을 지게 되는 시기이다. 이 두 시기는 일치함의 원칙이나 때에 따라서 법률의 지체시기를 이행기 후에 일정 시기까지 늦춰둘 수도 있다. 제383조 제2항은 이러한 규정의 일정이다. 1설이 타당하다. 이행기에 있어서 이행 시간에 관하여 민법은 정하는 바가 없으며 그것은 거래 관행의 시행착에 따라 정하여진다고 할 것이다. 양가로 2번 채무자는 이행기에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여 변제 기전을 변제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상대방의 손해는 배당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변제 기전에 변제한 경우에 채무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채무의 변제기를 잘못 알고 미리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해야 한다. 양가로 3번에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지체가 되고 채권자가 수령하지 않으면 수령지체가 된다. 그리고 이행기가 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끊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